시간상 불공정 법률행위까지 하면 2시가 되고, 오후에 또 문제 푸신 분 계시죠? 예, 그럼 또 너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이중매매까지는 좀 보고 끝내도록 좀 하겠습니다. 불공정행위까지는 또 들어가야 되는데, 자, 41페이지 부동산 이중매매. 요거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례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28회 때인가 27회 때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고, 뭐 종종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요. 맨날 그래. 어렵지 않다고? 실제 그렇다니까. 이중매매니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부동산을 팔았어요. 한 3억으로. 여러분이 중도금까지 줬어요. 아직 여러분 소유권 이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근데 얘가 나중에 보니까 병한테, 자, 부동산 판 사람이 다시 또 팔아가지고 5억으로 아예 소유권 이전하기까지 해줬더라는 거지.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의 매매가 이중으로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중매매. 그러면 매매 순서가 이게 첫 번째 매매니까 제1매매, 두 번째니까 제2매매. 여러분 입장이 돼보세요. 사례 문제는. 여러분이 제1매수인. 자, 이 사람이 이제 제2매수인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문제는 여러분이 한 매매, 제1매매는 당연히 유효겠죠.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사놨는데 다른 사람이 또 샀더라는 거지. 자, 이걸 따지겠다는 거죠. 이걸 이중매매라고 그러는데, 가장 먼저 따질 것은 이 이중매매의 유효성 따지는 거예요. 이거 유효냐 무효냐 그 문제죠. 유효일까 무효일까? 유효죠. 원칙적으로는 유효. 그럼 이제 유효일 때 법률관계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무효를 전제로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문제를 내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전체적으로 낸다면 여러분이 먼저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고, 유효일 때 지문과 무효일 때 지문을 구별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 문제에서는 이제 무효를 전제를 깔고서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효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지. 자, 만약에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다 그러면 전체를 문제 낸다는 거죠. 그럼 원칙적으로는 이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 유효. 그래서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 이 부동산 소유권은 누가 취득해요? 에? 끝날 때까지 또 안 끝나. 빨리 얘기해야지. 아, 병이 취득해야지. 아, 유효고 이전까지 다 했다고 그랬으니, 아, 소유권은 병이 취득한다 해야지. 왜 을이 취득한다고 그래요? 을이 여러분이라고 자꾸 취득하면 안 되지. 여러분은 사기만 했지.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 안 받았죠? 그러니까 지문에서 을이 소유권 취득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틀렸겠지. 그 부동산 누가? 병이 소유권 취득한 거죠. 그럼 여러분의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인데 이제 저 사람은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불능이네.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누구 책임이에요? 갑의 책임. 그럼 채무 불능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소송 이래 들어가겠지, 이제. 그래요. 그냥 배운 거 가지고 그냥 접근을 하시는 게 이게 사례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사례 문제를 많이 내죠. 왜 너무 이제, 어차피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우리 민법은 낼 게 그냥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낼 것만 계속 내니까 이제 사례 형태로 이제 가불병해가지고. 그 얘기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을은, 자,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데 최고할 필요 있이 없이 이제 불능이 됐으니까.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거기서 끝내면 돼요, 이제 법률관계는.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3억에 샀는데 얘가 5억에 얘한테 팔아버렸다. 그럼 여러분 소유권 이전 못 받는 거죠? 야, 이 죽일 놈, 이 코로나 걸릴 놈 이렇게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법적으로 따진 것은. 여러분 조용히 뭐하고 계약 해제하고 야, 손해배상 해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럼 끝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매매 계약이 뭐인 경우가 있어요?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그 무효는 아까 보신 것처럼 얘가 그냥 첫 번째 매매 계약이 있다는 걸 알기만 하고 샀을 때는 무효가 아닌데, 이 사람은 안 팔려고 그러는데 자꾸 가가지고 권유하고, 야, 얼마에 3억인데 내가 4억 줄게, 아니 5억 줄게 해서 자꾸 권유해서 적극 가담해서 샀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포인트는 무슨 가담? 적극 가담, 권유했다는 거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효인데 무효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전에 보셨던 정의에 반한다. 뭐란 얘기예요? 반사회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로 봐요. 그러면 이쪽 파트를 문제 낼 때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 결론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좀 이따가 이 얘기는 이제 정리하고 유효일 때를 정리합니다. 자, 41페이지 4번 부동산 이중매매의는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겠죠. 갑 매도인이 자기 X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제1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까지 받은 경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다시 그 부동산을 병 제2매수인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경우를 말한다 해놓고 원칙은 뭐다? 유효다. 그래서 유효기 때문에 첫째 줄 맨 끝에 이 경우 매도인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때에 누가 소유권 취득하고요? 병은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럼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이 되니까 따라서 을은 매도인에 대해서 뭐 없이 최고 없이 매매계약 해제하고 뭐 하면 돼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괄호 3번에 자, 예외적으로 무효일 때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제2매수인 즉 병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뭐 했을 때 적극 가담해서 자, 그렇다면 무효가 되죠. 왜 무효가 되느냐? 두 번째 줄 정의관념에 반해서 무효다 그랬으니까 사회질서에 위반됐다는 얘기예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적극 가담했을 때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그랬으니 그때는 이제 반사회적 그런 얘기 안 하죠. 제2매매계약은 무효다 뭐 이렇게 식으로 나오죠. 그럼 이제 법률관계 다시 따져봅니다. 자, 여기 매매계약을 했는데 여기까지 이전 등기를 했죠. 그럼 얘 대금 줬겠죠. 자, 그럼 얘하고 얘 사이를 따지면 되죠. 항상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를 따지는 거니까 사례 문제는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래놓고 지문을 문제 만들어내니까 자, 그럼 갑은 병에게 그 등기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부동산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기본적으로 무효일 때는 줬으면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되겠죠. 그럼 부동산 돌려달라는 것은 부동산 들어서 돌려달라는 거예요? 뭐에 말소해달라는 거예요? 등기 말소해달라는 얘기인데 자, 이 무효가 뭐 때문에 무효라고요? 반사회적 무효라고 그랬죠. 그럼 좀 전에 쉬기 전에 배우셨잖아. 반사적 행위는 무효지만 자, 줬으면 돌려받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그럼 얘는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지요. 서로 줬으면 끝난 거지. 되셨나요? 예. 만일에 이 무효가 이게 아닌 무효라면 자, 갑은 병한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얘는 대금 다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야지. 무효는 안 줘도 되는데 줬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뭘로 무효일 때는 반사적 무효일 때는 자, 줬으면은 돌려받을 수 없다 그래. 배운 거 가지고 이론을 그냥 저쪽에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알잖아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문제는 못 풀어요. 이게 민법 문제라니까. 그래서 사례 문제는 좀 연습을 하셔야 돼. 이론을 어떻게 이제 풀어나오는지. 그러니까 지문에서 갑은 병에 대해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따라갑니다. 그렇지. 아니야 이건 안 돼. 되셨죠? 예. 그게 자, 동그라미 2번 얘기예요. 매도인 갑과 제2매수인 병. 자, 갑과 병 사이니까 그 얘기예요. 급부 상호간은 뭐에 해당되므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므로. 그래서 매도인, 즉 갑은 제2매수인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 전초권 행사할 수 없고 당연히 제2매수인 병도 매도인에 대해서 대금 지급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여러분들을 을로 잡았냐면 그러면 을은 자, 제1매매 뭐예요? 유효. 근데 제2매매는 뭐예요? 무효. 자, 여기서 유효라면 여러분들은 소유권 이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이쪽이 매매니까 여러분은 저 부동산 필요한 거고 3억 싸게 샀으니까 이전 받으려고 그러겠지. 자,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이 이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하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와야 여러분이 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등기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병. 그럼 이 등기가 말소가 돼서 여기로 돌려놓고 해서 다시 이렇게 이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등기는 지금 갑이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없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병한테 이 나쁜 놈아, 이 반사회적 행위 한 놈아, 이등기 말소해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이 직접 내가 갑한테 샀으니까 나한테 이전등기 해달라 할 수도 없는 거지. 병하고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자, 이래서 이제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게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처벌했으니까 안 줘도 되는데 줬을 때는 서로 돌려받을 수 없어. 그러면 얘가 이제 지들끼리만 됐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제일 매수인이. 그럼 얘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사람 명의로 등기해야 되는데 그럼 병의 등기를 말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말소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사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억지 주장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례를 보면 약간 억지스러운 게 좀 많아요. 왜냐하면 판례는 기본적으로 법조문대로 판결 내려줘야 돼요. 근데 법조문대로 판결 내리다 보면은 현실에서는 조금 부당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그 부당한 것을 뻔히 안단 말이에요. 대부분 판사들이. 이렇게 내리면은 이게 너무 좀 타당성이 없다. 그럴 때는 약간 이제 논리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이거의 대표적인 건데, 그럼 법대로 하면은 이등기 말소 못하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논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 이등기를 말소시키는 논리인데, 그러면 을은 갑한테 샀어요, 안 샀어요? 샀으니까 등기해달라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러면 갑이 병한테 또 등기 말소해달라는 권리가 있다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얘는 얘한테 등기해달라는 권리가 있고, 얘는 얘한테 등기 말소하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구조라면 을은 직접은 안 되더라도 갑을 뭐해서 대위에서 이 등기 말소시켜서 이렇게 돌려놓고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 갑에 대해서 등기해달라는 권리는 있죠. 근데 갑이 병에 대해서 등기 말소해달라는 권리는 없어. 거기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지 주장으로 갑이 병에 대해서 말소해달라는 권리는 없다 하더라도 을은 갑을 뭐해서 대위에서 대신해서 이등기 뭐하고 말소시켜서 돌려놓고 가져가라.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직접 이전 등기도 안 되고 직접 말소도 안 되니까. 자, 이해되시죠? 그게 기본 이 판례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돼요. 그러면 대위에서 말소시켜서 돌려놓고 자기가 이전 등기 하는데, 자, 병에 대해서 감정이 지금 매우 상해 있을까요? 안 상해 있을까요? 상해 있지. 뭐 감정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병 때문에 손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빨리 자기가 이전 받아가지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얘 때문에 뭐 소송도 하고 뭐하고 지금 대법원 소송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럼 뭣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해야지, 당연히.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을을 여러분에 대입시킨 것이 여러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이 병한테 등기 말소해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할 수 없어. 누굴 대위해서? 판 사람을 대위해서 말소시켜서 판 사람한테 돌려놓고 이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되셨죠? 마지막 또 이제 정답은 여기서 또 많이 나오는데, 아직 병이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 직거라고 해서 정한테 팔아서 넘겼어요. 자, 이제 누가 나와요? 제3자. 그럼 정의 명의 등기로 돼 있죠? 그럼 요 제3자가 선의일 때, 그러면 정이 또 소유권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예요. 정은 선의일 때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겠다 없겠다? 할 수? 할 수?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다라면 요 돌려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반대급부로 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겠죠. 하지만 요 사람한테 소유권 취득하게 해야죠. 그냥 이건 그냥 타당성을 잡으시라고. 현실적으로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판사라면 누굴 보호해줘야 돼? 자, 병 쪽을 보호해야 돼? 을을 보호해야 돼? 그래요. 그런 구조라니까 이중매매가. 그러면 요게 매매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 사람이 선의일 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소유권이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럼 보호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럼 무효 가지고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 따질 것 없이 대항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을은 이렇게 대위에서 이등기 말소해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로 나와야지. 정 그 구조가 힘들면은 그냥 이중매매는 누구 보호하기 위한 판례다? 제1매수인. 그렇게 잡으시면 결론은 다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근데 지문은 이제 결론만 잡으시니까 제3자가 선이라도 권리 취득할 수 없다 그냥 잡으시라고. 얘가 권리 취득하면 이 사람 권리 취득 못하니까 보고 안 되지. 이해되셨죠? 예. 자, 그게 다예요, 여기는. 그래서 42페이지 이제 올라갑니다. 동그라미 3번. 제1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 병에 대해서 자,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 또 진정명의 회복을 원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없어요, 직접은. 다만 4번. 제1매수인, 즉 을은 매도인을 뭐해서 대의해서 제2매수인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또 불법행위로 인한 무엇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지. 자, 5번은 가볍게 보세요. 쭉 들어가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냐 없냐 나오죠? 그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정답이 될 여지가 없어요. 채권자 취소권이 문제되는 게 우리 시험 범위에서 두 번 나오는데 그거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는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자, 6번 보시면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될 경우 그 이중매매는 무슨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선악의를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고요. 자, 되셨죠? 예. 그래서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얘기들은 일단 유효일 때하고 무효일 때로 법률관계를 따져서 정리하시는데 근데 시험 문제가 뭐가 보이면서 나왔으면 적극가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왔으면 그냥 무효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예. 그럼 무효일 때는 항상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을을 보기 위한 거예요. 유효일 때는 누구 보호하는 거 없어요. 그냥 여기도 유효고 여기도 유효니까 누가 먼저 등기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 소유권 취득하면 되는 거고 그럼 항상 이중매매는 이쪽으로 등기가 됐으면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항상 두 번째 산 사람한테 등기가 되게끔 돼 있다고 문제 속에서. 이해되셨죠? 아예 틀이 돼 있으니까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불공정 법률행위까지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고 그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그 테마 2번까지만 빨리 OX 해가지고 지금 배우셨던 거 체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10분 쉬시고 그 2만원 행복에서 문제 풀이 하실 분들은 이제 풀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테마 1번에 기출문제 지문 정리해서 1번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매매 효력 발생 요건인가요? 아니죠. X가 되겠죠. 자, 2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확정 문제예요.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은 성립될 수가 있다. 오케이. 3번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어.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죠. 원시적 불능일 때 무효죠. 자, 4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인가요? 아니지. 단속 규정이죠. 자, 5번도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규정한 거 이것도 단속 규정이죠. 이걸 위반한 전매 약정 무효인가요? 아니지. 단속 규정을 위반한 것은 유효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앞쪽에서는. 자, 테마 2번에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뭐 엄청나게 나왔지만 몇 가지만 정리해서 드렸어요. 6번은 법률행위 표시된 동기가 동기가 보여셔야 되고 앞에 표시된이 보였죠. 그럼 영향을 미쳐야지. 그럼 사회질서에 반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할 수 있다 해야지. 근데 없다 그러니까 틀렸고. 자, 7번은 단순히 강제집행 면하기 위해 부동산. 자, 키워드가 보여야지. 뭐 허위의 근자권 등기. 그럼 결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데 한다 그랬으니 S가 되겠고. 자, 8번 첩관계 나왔죠. 그럼 뒤를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끝내면 반사회적이 아니고 유지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야. 종료 나왔죠. 근데 뒤에 또 뭐가 보여? 해제. 끝내는 거에 끝내는 것은 유지하는 거다. 그럼 반사회적에 해당되는 거죠. 5가 되겠고. 자, 9번은 키워드가 뭐 부정행위 용서 나오니까 얼른 뒤로 가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한다. 그러니까 틀렸고. 자, 10번은 증언 나오죠. 그럼 뭘 따져? 통상 용인된 수준 넘냐 안 넘냐 따지라고 그랬죠. 통상 용인된 수준을 넘는 그랬으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되겠죠. 자, 11번은 뭐가 보이고? 그냥 더 읽지 마. 그럼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데 해당된다 그러니까 틀렸고. 자, 12번은 자, 적극가담 보이죠?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겠죠. 13번은
비자금 된다 안 된다?